다 됐나요? 자, 59쪽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거기 A. 어떤 공기가 수증기를 최대로 포함하고 있대요. 그럼 이거 무슨 상태가 돼? 포화 상태가 되겠지. 그 다음에 포화 상태의 공기 1kg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수증기량은 포화 수증기량은 선생님 어떻게 된다고 했어?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한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 수증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리가 많아진다. 이슬점은 공기가 냉각되어 수증기가 응결되기 시작한 온도를 우리가 이슬점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슬점하고 현재 수증기량, 실제 수증기량하고 비례한다. 그래서 거기 실제 수증기량, 응결량은 실제 수증기량에서 냉각된 온도에서 포화 수증기량. 그게 요거에 대한 설명이지. 자, 요게 응결량인데 여기서는 포화 수증 현재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이고 요건 뭐야? 실제 수증기량이지. 그럼 실제 수증기량에서 현재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을 뺀다. 요것을 우리가 응결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1번 대기 중의 수증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표 하시오. 일정한 양의 공기가 포함될 수 있는 수증기 양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 각 온도마다 한계가 있다는 얘기지. 자리가 정해져 있다. 그럼 동그라미가 되는 거고. 2번 기온이 높을수록 어떻게 된다고? 더 자리가 많아진다. 그래,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감소한다. X. 3번 이슬점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 아니, 온도하고 포화 수증기량하고 비례하는 거지. 이슬점은 현재 수증기량하고 비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슬점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 이슬점은 현재 수증기량, 현재 수증기량이 이슬점이 높을수록 현재 수증기량이 많아지는 요 관계야. 그래서 X. 기온이 높을수록 이슬점이 높아진다? 아니, 이슬점은 현재 수증기량, 실제 수증기량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높아지는 것은 포화 수증기량이 높아지는 거니까 X. 5번 공기 중에 포함된 실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이슬점이 높다지. 그래서 X.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실제 수증기량과 같다. 이슬점이 여기잖아. 그러면 어때? 포화 수증기량이나 현재 수증기량이 같은 게 이슬점이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저번 시간 했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B의 현재 기온은 30도씨가 될 거고 실제 수증기량 왼쪽으로 쭉 가면 어떻게 돼? 20g/kg 이렇게 될 거고 포화 수증기량 위로 올라가면 되겠지. 쭉 위로 올렸더니 얼마가 돼? 27.1이 될 거고요. 이슬점은 쭉 내려서 A점에서 쭉 내리면 되니까 25도씨가 이슬점이 된다. 요거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3번 A, B, C, D. A점은 포하고 B, C, D는 불포하지? 그럼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실제 수증기량이 가장 적은 공기는 제일 밑에 있는 거 D가 될 거고, 포화 수증기량이 가장 많다는 말은 현재 온도가 가장 높은 B의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야? 27.1이지. A, C, D는 포화 수증기량이 전부 다 얼마야? 20으로 다 똑같지. 그래서 2에는 B. 포화 상태의 공기에 있는 거는 뭐야? A가 포화 상태에 있는 공기지. B, C, D는 불포화야. 그 다음에 불포화 상태는 4번의 B, C, D. 이슬점이 가장 낮다는 말은 현재 수증기량이 실제 수증기량이 가장 작은 거니까 D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4번. 다음은 비공기를 포화 상태로 만드는 방법. 비공기를 포화 상태로 만드는 방법 어떻게? 왼쪽으로 가거나 위로 올라가면 되지. 왼쪽으로 간다는 말은 기온이 낮아진다는 얘기고, 위로 올라간다는 말은 수증기량을 증가시키면 되겠지. 자, 그럼 기온을 30도씨에서 25도씨로 낮추거나 수증기를 얼마? 포화됐을 때가 27.1이고 현재는 20이니까 7.1kg/kg을 공급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5번 비공기를 15도씨. 야, 15도씨로 냉각시켰대. 15도씨에 포화 수증기량 얼마야? 10.6. 15도씨에서는 10.6밖에 가질 수가 없어. 근데 B는 얼마를 갖고 있지? 20을 갖고 있나요? 그럼 20에서 10.6을 뺀 9.4g/kg이 응결량이다. 됐나요?
할 수 있겠지 갑니다. 오케이. 자 뒤에 자 60쪽 선생님이 아까 요 얘기를 했는데 요 얘기를 60쪽 제일 밑에 거 하고 바로 같이 연결. 선생님이 아까 한 얘기가 60쪽 요 그래프인데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그래프입니다. 자 그래프가 나오면 뭐부터 보자? X축과 Y축을 보자인데 자 여기서는 Y축이 지금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 갖고 자 Y축이 이쪽에서는 뭐가 있어? 기온 여기는 뭐가 있어? 습도 가로축은 뭐냐면 시간 이렇게 줘져 시간 그럼 시간이 0시부터 그러니까 밤 12시지 여기에 24시 그러면 그 다음 12시까지 그러면 6시 그러니까 아침 6시 새벽 6시야 낮 12시 저녁 6시 이제 18시가 되겠지 저녁 6시 그럼 기온을 보게 되면 언제가 제일 낮다고요? 요때가 제일 낮다라고 얘기했지 그럼 기온 그래프는 요때가 제일 낮아지니까 요로 해 뜨기 전 이제 해 뜨기 전 돼서 요렇게 돼서 요렇게 될 거야 이 노란색이 기온선이야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강민아 보고 있니? 쭉 일정 이거는 이슬점이야. 그럼 선생님 이슬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똑같다라고 했지? 실제 수증기량, 현재 수증기량. 왜? 실제 수증기량, 현재 수증기량은 물이 증발하는데 늘 있던 하천이나 강이나 바다나 호수나 늘 있던 곳에 있기 때문에 이슬점은 항상 일정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이슬점 뭐가 일정하다? 오, 수증기량은 일정해. 이렇게 돼. 수증기량은 일정해 이렇게.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습도 선생님 지금 조금 이따 상대 습도 할 건데 습도라고 하는 것은 공기의 습한 정도를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습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 요 습도 바로 위로 갈게요. 자 요것을 우리가 상대 습도 이렇게 했는데 상대 습도 먼저 설명할게요. 상대 습도라는 얘기는 현재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그러니까 가득 들어가면 얼만큼 들어갈 수 있니? 포화 수증기량 분의 현재 실제 수증기량이 얼마니? 라고 하는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 상대 습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현재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은 우리가 뭐에 비례한다고? 야 현재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은 온도가 높을수록 커진대. 그럼 요거는 현재 온도에 비례해 온도가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많아져 이렇게. 그 다음에 현재 수증기량은 선생님 실제 수증기량 현재 수증기량 뭐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했어? 요거는 이슬점하고 관련이 있어 수증기량이. 자 그러면 늘 있던 곳에 수증기량은 일정해. 그런데 이 현재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 온도가 계속 바뀌니까 어떻게 돼? 요 분모값만 바뀌게 되는 거야. 그럼 분모가 커지면 어떻게 된다? 습도가 낮아지게 돼. 그럼 여기가 분모가 제일 크네. 그럼 여기가 습도가 제일 뭐한 지점? 낮은 지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얘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더라. 그럼 요거는 뭐? 습도 그래프야. 습도 그래프야. 기온하고 습도하고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왜 반비례 관계? 이슬점. 현재 수증기량 이슬점은 일정한데 그러니까 분자값은 일정한데 기온이 바뀐다? 현재 온도에 가꾸어질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이 바뀐다. 그래서 습도가 저렇게 나누어지는 것이다. 자, 그럼 상대 습도가 하루 중 이렇게 변하는데 왜 변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중 상대 습도 변한다는 말은 지금 봐. 아까 책상 얘기했는데 책상하고 의자가 지금 13개가 있어? 그런데 지금 5명이 있어. 그럼 이걸 포화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지? 추가로 들어오면 되겠지. 근데 그 수증기량은 항상 뭐하다고? 일정해. 왜? 강과 호수의 화천이 늘 일정한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럼 얘를 습도 포화 상태 100%로 만들려면 책상과 의자를 뭐 하면 돼? 빼버리면 되지. 그럼 책상과 의자를 빼버리는 방법이 뭐야? 온도가 낮아지면 책상과 의자가 빠진다고. 왜? 온도가 낮을 때는 가질 수 있는 그 공기가 가질 수 있는 수증기의 공간이 어떻다? 줄어든다. 온도가 높아지면 책상과 의자가 들어오는 거야. 그럼 여기 온도가 더 높아졌어. 그럼 습도가 더 어떻게 되겠어?
낮아지겠지. 그럼 겨울철에는 우리가 추우니까 저 온도를 높이잖아. 그러니까 수증기량을 일정한데 온도를 높이니까 계속 더 건조한 상태가 되는 거야. 겨울철 자체도 건조하지만 요 개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여기 그래프에서는 만약에 예의 습도를 구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 현재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 이게 현재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이 되고 현재 수증기량 요거분의 요거 곱하기 100을 한 값이 상대 습도. 다시 자, 요 지점의 상대 습도를 구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현재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 얘분의 현재 수증기량 실제 수증기량 요거지. 요거분의 요거 곱하기 100. 그럼 얘는 습도가 얼마야? 100%. 즉 포화 상태에 있었을 때는 습도가 다 몇 퍼센트다? 100%다 이 얘기가 되는 거야. 강민아 이해되겠어? 연우야 이해되겠어? 채민아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럼 61쪽 한번 해보실래요? 61쪽 한번 해보세요. 자, 61쪽 공기의 건조하고 습한 정도를 뭐라고 한다? 습도라고 얘기를 하고, 자, 분모값에는 현재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 분의 현재 공기 중에 실제 수증기량, 현재 수증기량.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온이 일정할 때 실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상대 습도가 높다. 그 다음에 실제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 기온이 낮을수록, 기온이 낮다라는 말은 포화 수증기량이 뭐하다? 낮은 거지. 그러니까 이 값이, 그러니까 분자 값에는 이슬점 현재 수증기량이 들어가는 거고 분모 값에는 현재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 들어가는 거지. 맑은 날 하루 동안 거의 일정하다. 뭐가? 이슬점이 거의 일정하다. 맑은 날 하루 동안 상대 습도는 대체로 뭐하고? 기온하고 상대 습도. 왜? 이 기온은 뭐하고 관련 있어? 온도는 현재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 이슬점은 뭐? 현재 수증기량과 관련이 있다. 자, 6번 32도씨 공기 1kg에 15g의 수증기. 요게 이제 실제 수증기량, 현재 수증기량이지. 이 공기의 상대 습도는 단 현재 온도는 30 몇 번? 30 중에 15가 들어갔으니까 몇 퍼센트? 50%. 7번에 자, 상대 습도 A의 현재 온도 25도씨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야? 20이지. 현재 수증기량은 얼마야? 왼쪽으로 쭉 가니까 14.7 맞나요? 그러니까 20분의 14.7. 그 다음에 실제 수증기량과 포화 수증기량이 같은 공기. 이건 뭐야? 포화 상태니까 B. 상대 습도가 100%인 거? 포화 상태니까 B. 현재 기온과 이슬점이 같다? 이것도 포화 상태인 거니까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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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렇게 되고, A, B, C의 공기의 상대 습도를 비교하시오. 야! B는 100%잖아. 그럼 B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누가? A, 그 다음에 C. 맞나요? B, A, C. 자, 기온이 25도씨고, 그럼 현재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야? 20이지? 이슬점이 5다? 이슬점이 5도씨라는 말은 현재 수증기량이 얼마라는 뜻이야? 5.4 맞나요? 그래서 20분의 5.4 곱하기 100이니까 27%입니다. 자, 8번 수증기량은 일정하고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함으로 상대 습도는 낮아진다. 아까 밀폐된 곳에서 겨울철에 건조한 이유를 얘기했지? 난방하면. 9번 자, 요거 잘 물어봐요. A, C는 일정한 거 이슬점이고 온도선을 보면 되겠지. 온도는 두세 시경이 가장 높으니까 분홍색 B가 온도, 기온선이 되고 A는 그거에 반비례하는 상대 습도. 10번은 OXO. 맑은 날 기온은 4시에서 5시경에 가장 낮고 오후 2, 3시경에 가장 높다 맞고, 맑은 날에 기온이 높을수록 상대 습도는 낮아져. 분모값이 증가하니까 맑은 날 이슬점 변화가 거의 없는 가등은 공기 중의 수증기량이 거의 늘 일정해. 얘기했습니다. 자, 구름 얘기할게요. 자, 구름은 일단 어딨지? 하늘에 있어요. 자, 그럼 선생님 구름의 생성 과정 한번 볼게요. 자, 구름. 일단 선생님 그냥 구름의 생성 과정이라고 할게요. 구름의 생성 과정.
일단 구름은 하늘에 있어. 하늘에. 자, 구름은 보이니 안 보이니? 보이지? 그러면 야, 수증기는 보이냐? 안 보이지? 그럼 구름은 수증기가 아니야. 구름은 액체 물방울이나 고체 상태인 얼음 알갱이로 되어 있는 것이 구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구름이 하늘에 있다라는 얘기는 구름의 생성과죠. 일단 공기가 뭐 해야 돼? 상승해야 돼. 공기가 상승해야 돼. 그러니까 공기가 상승하면 무조건 구름이 형성돼. 무조건 구름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구름이 형성되는 경우 선생님 얘기할 겁니다. 그럼 공기가 상승할 때 되는 거야. 자, 공기가 상승하게 되면 자,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의 양이 많아져 적어져? 공기의 양이 적어져. 그러면 공기가 상승할 때 위로 갈수록 공기의 양이 적어지니까 압력이 줄어들어서 부피가 팽창합니다. 공기가 상승하면 반드시 부피가 팽창합니다. 그럼 이때 부피 팽창을 단열 팽창을 배우네. 단열 팽창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단열 팽창의 정확한 의미는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배울 거야. 선생님이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열 에너지를 차단한 채로, 그러니까 내가 에너지 공급 없이 부피가 커지는 거야. 나 에너지 없는데 이 공기를 밀어내는 일을 했어. 그럼 난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지. 자, 그래서 이때 단열 팽창하게 되면 온도가 하강하게 됩니다. 온도가 하강한다. 그럼 온도가 하강하게 되면 뭐에 도달해? 이슬점에 도달하게 되고, 이 이슬점에 도달하게 되면 뭐가 해? 수증기가 뭐가 된다? 응결이 된다. 그럼 이 응결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구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때 응결됐을 때 고체나 액체로 바뀌었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구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공기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이때 공기가 이렇게 이 공기 안에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 있어? 수증기가 포함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 지표면 대륙권에서 우리 어떻게 돼? 대륙권에서 기상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지. 대륙권에 수증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공기가 이렇게 팽창하면서 이때 팽창을 우리가 단열 팽창하게 되고, 그럼 온도가 하강.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온도도 하강하고 단열 팽창해서 온도가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슬점이 되는 거예요. 이슬점. 그럼 이때 이슬점이 될 때 이 물방울들이 종종종종 생기면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구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온도가 만약에 이 구름이 이렇게 만약에 만들어졌다라고 치자. 그럼 이때 온도가 막 영하 20도씨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여기는 무슨 상태가 돼? 얼음 알갱이 이렇게 존재할 거고. 그럼 여기가 만약에 0도씨 이렇게 됐어. 그럼 이때는 여기는 무슨 상태로 존재? 물방울 상태로 존재. 여기는 그러니까 액체 상태의 물방울을 존재하고, 이 위에 온도가 낮은 곳은 얼음 알갱이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구름이야. 자, 선생님이 공기가 상승할 때 구름이 형성된다라고 했는데, 공기가 상승할 때, 자, 그럼 첫 번째 있는데, 우리 비 오는 날 산에 보면은 어때? 구름이 이렇게 산에 걸려 있는 거 볼 수 있겠지. 구름하고 어렸을 때 그런 생각 한 번씩 해보지 않나요? 야, 구름 타고 구름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두둥실, 뭔가 포근한 느낌이 들고 하잖아. 자, 니네 구름 속에 다 들어가 봤습니다. 언제 들어가 봤냐면 구름하고 안개하고 똑같아. 구름 속에 들어가면 우리 안개 꼈을 때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구름하고 안개하고. 그러니까 이 안개, 우리 안개 중에 이렇게 가면 옷이 축축하게 젖어 있나요? 그것도 응결된 양이 많으면 안개가 되는 거고, 응결된 양이 조금이면 이슬이 되는 거고. 구름도 똑같아. 그러니까 하늘에 응결된 수증기가 하늘에 있으면 구름, 지수표면에 있으면 안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구름에 대해서 크게 궁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게, 야, 산이 이렇게 있는데 바람이 이렇게 불었어. 바람이
그러면 이 공기가 산기타를 타고 쫙 올라가면 여기 이렇게 구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가 상승하면 무조건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표면이 있는데 우리 여름철에 보면 갑자기 소나기가 확 내리지 않나요? 여름철에 보면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는데 소나기는 지표에 불균등한 가열, 여기 지표면이 불균등하게 여기만 많이 뜨거워졌어. 그럼 뜨거워지면 우리 대기현상이 뭐지? 뜨거운 공기는 상승하고 찬 공기는 내려가는 게 대기현상이지. 그럼 여기에 확 공기가 상승, 지표면이 불균등한 가열하게 되면 여기에서 구름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저기압 중심부, 저기압 조금 이따 얘기를 할 겁니다. 저기압에서 중심부는 상승 기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압에서는 항상 날씨가 흐린, 구름이 생긴, 그래서 저기압은 날씨가 흐린 거야. 그럼 고기압은 반대로 어떻게 돼? 날씨가 맑겠지. 요번 단원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도 배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날 때.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 그럼 따뜻한 공기는 상승하고 찬 공기는 어떻게 돼? 내려가겠지. 그럼 여기에 찬 공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이 찬 공기 표면을 타고 따뜻한 공기가 상승을 하게 된다. 그럼 이때 뭐가 만들어진다? 구름이 만들어지고 이때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기 흐르는 전선 아니고요. 한랭전선, 정체전선, 장마전선, 온난전선 이런 전선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공기가 상승돼서 구름이 생성되는 거 다 공기가 상승하는 거예요. 앞으로 배울 내용이고요. 자, 구름의 모양 선생님이 아까 여기 공기가 상승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잘 봐. 자, 여기가 이슬점이라고 칩시다. 그럼 상승기류가 엄청 강해. 와, 위로 상승하는 상승기류가 강해. 그러면 여기에서 수증기가 연결돼서 이슬점이 생기는데, 이슬점이 돼서 수증기가 연결되는데 상승하니까 이 수증기가 어떻게 돼 있어? 위로 올라가겠지. 그럼 위로 이렇게 쌓이면서 쌓일 적자를 써서 저군형 구름이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군형 구름. 상승 기류가 뭐 할 때? 강할 때 저군형 구름이 형성이 돼. 그럼 반대로 자, 지표면인데 상승 기류가 약해. 그럼 여기가 이슬점이 됐는데 그럼 수증기가 연결되는데 위로 상승 기류가 약하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돼? 옆으로 퍼지게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구름이 옆으로 쭉 퍼져서 층층이 쌓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층운형 구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층운형 구름. 그래서 여기는 상승 기류가 어떨 때? 약할 때, 상승 기류가 약할 때 층운형 구름, 상승 기류가 강할 때 위로 확 솟아오르는 뭉게구름처럼 솟아오르는 저군형 구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구름의 모양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자, 저군형 구름은 위로 솟아오르는 모양, 강할 때 생성이 된다. 그럼 저군형 구름이 되게 되면 자, 여기에 수증기가 있는데 수증기가 있어서 물방울이 되는데 물방울이 뭉쳐서 우와! 비가 왕창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거야. 근데 층운형 구름이 되면 비가 흩어풀어서 이슬비가 내리게 됩니다. 여기는 빗방울이 많이 뭉치겠지? 그래서 저군형 구름에서는 대량 왕창 오는 소나기가 오게 되는 거고 층운형 구름에서는 비의 양이 적은 이슬비가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자, 거기에 이제 병합설, 빙정설 잠깐 쉬었다가 그 부분 밑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62쪽 제일 밑에 강수. 강수가 뭐지? 물이 떨어진다라는 뜻이야. 강수는 이렇게 들어. 물이 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물이 떨어진다. 자, 그러면 빙정설이라는 말이 있고 병합설이라는 게 있어. 선생님이 구름은 고체 상태의 얼음이나 액체 상태의 물방울로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지? 그럼 한번 봅시다. 자, 병합설. 병합이 뭐지? 합쳐진다라는 뜻이잖아. 그럼 요거는 액체 상태의 물방울이 합쳐져. 그러면 얼음이 없네? 그 말은 온도가
그만큼 많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 얘기는 그러면 구름이 생기는데 0도씨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 구름이 0도씨보다 더 높은 곳에서 구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전부 다 액체 상태의 뭐가 돼? 물방울이지. 그럼 이 물방울들이 합쳐져서 내리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따뜻한 비가 내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 병합설은 주로 우리가 열대 기후, 열대 적도, 저위도, 저위도 지방에서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병합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재원아, 자, 빙정설이라고 하는 거, 빙정이 뭐야? 얼음이지. 그러면 얘는 구름이 생기는데 0도씨, 여기 만약에 영하 20도씨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구름이, 우와, 여기 온도가 낮은 곳에서 여기 구름이 만들어진 거야. 그럼 여기는 이렇게 할까요? 여기는 얼음 알갱이가 빙정이 존재하고 여기는 뭐가 존재하겠어? 물방울. 그러니까 여기는 얼음 알갱이가 존재하고 여기는 물방울들이 존재할 수 있겠지. 그러면 지표면에서 내릴 때, 자, 지표면의 온도가 낮아. 그럼 얼음이 돼서 뚝 떨어지겠지. 그럼 그게 뭐가 돼? 눈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가 온도가 높아. 여름이 돼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 그냥 이 얼음이 녹아서 내리겠지. 그럼 이때 우리가 찬비가 내려. 얼음이 녹으니까 찬비가 내려. 그럼 이 빙정설은 중위도 지방이나 한대기후 높은 추운 지역에서 우리가 빙정설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우박은 어떻게 생기는 줄 알아? 우박은 완전 엄청 큰 얼음 덩어리잖아. 우박은 기류가 불안정해. 그래서 얼음이 뚝 떨어지려고 하는데 기류가 불안정해. 이거 올라가. 그럼 막 다시 커지고 무거워서 또 떨어지려고 하는데 또 기류가 불안정 상승 기류가 막 그럼 오르락 내리면서 막 커지면서 무거우면 뚝 떨어지면 그게 우박이 됩니다. 그래서 우박은 기류가 상층 부분에 기류가 불안정할 때 우박이 생깁니다. 빙정설 병합설 얘기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지금 63쪽 지금 해보시고요. 자, 64, 65쪽 이거 연습하는 건데 선생님이 지금 보자. 64쪽에 1번 하고 3번 하고 5번 135 64쪽 65쪽은 1번 유제 1, 3, 5번만 하세요. 그거 나머지는 숙제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63, 64, 65쪽 한번 해보세요. 자, 63쪽 볼게요. 자, 수증기가 응결하여 생긴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가 하늘에 떠 있는 걸 뭐라고 한다? 구름. 공기가 외부의 열을 주고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외부의 열을 차단. 그래서 단열, 열을 차단했다. 단열, 팽창. 그러니까 에너지 공급 없이 내가 일한 거야.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는 겁니다. 단열, 팽창. 나중에 요 얘기를 우리가 연력학이라는 파트가 있어. 물리에 보면은 그때 연력학 파트에서 단열, 팽창 이유를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구름이 생성되려면 공기가 무조건 뭐 해야 돼? 상승. 그 다음에 위로 솟는 구름의 모양을 뭐라고 한다? 저군형. 그 다음에 옆으로 퍼지는 모양을 측문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보는 거야, 재원아? 나 보고 있는 거야? 저기 촬영된 거 보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빤히 쳐다보지? 자, 11번. 구름의 생성 과정을 나열한 것이다. 공기가 상승하면 무슨 팽창? 단열, 팽창. 단열, 팽창. 기온, 하강. 기온, 하강. 단열, 팽창하면 기온이 하강합니다. 그러면 기온이 하강하다 보면 이슬점에 도달하고 이슬점에 도달하면 수증기가 응결합니다. 그 응결된 수증기를 구름이라고 합니다. 1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지점에 있던 공기가 B 지점까지 상승했다. 구름이 만들어졌네? 그럼 B가 뭐다? 이슬점이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럼 주변의 기압은 낮아집니다.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낮아지는 거야. X, 공기의 부피가 팽창한다. 팽창. 왜? 압력이 낮아지니까 부피가 팽창하는 거야.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보일의 법칙 기억나시나요? 압력과 부피 관계. 압력이 커지면 기체의 부피가 감소하고 압력이 작아지면 기체의 부피가 커진다. 그 보일의 법칙 때문에 팽창하는 거야. 그때 팽창을 단열 팽창.
자, 그럼 3번 기온이 낮아진다. 단위 팽창하면 기온이 낮아지고 공기의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한다. 온도가 낮아지니까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는 거야. 포화 수증기량은 현재 온도하고 비례관계 있으니까요. 자, 공기의 상대 습도가 높아지겠지. 왜? 수증기량은 일정한데 어떻게 돼? 분자값은 그러니까 분자값 현재 수증기량은 일정한데 온도가 낮아지니까 현재 온도 포화 수증기량도 작아져서 습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X 이 설정에 도달하면 수증기가 연결할 구름이 생긴다. 맞지? 동그라미. 그래서 12에는 X555 X5. 자, 그럼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 공기가 상승할 때지. 그럼 지표면의 일부가 가열될 때. 가열되면 온도가 높아져 뜨거워져가지고 공기가 상승되겠지. 대류현상. 2번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누가?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표면을 타고 상승한다. 왜? 따뜻한 공기가 밀도가 더 작아요. 그럼 재훈아, 따뜻한 공기가 밀도가 왜 작지? 따뜻하단 말은 온도가 높으면 기체 부피가 어떻게 돼? 커지지. 그럼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부피가 커지니까 밀도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그러니까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공기가 산을 만나 산 사면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야. 구름이 만들어지려면 기압이 낮은 곳으로 공기가 모여들 때 이제 조금 이따 선생님 고기압 저기압 얘기할 겁니다. 14번 와 위로 솟아있네. 저근형 구름이고 상승 기류가 강할 때 생성되는 거고 주로 무슨 비가 내린다? 소나기가 내린다. 15번 구름이 전구 간에 물방울로 이루어져 있다. 물방울이니까 병합설 구름 속에 물방울과 얼음이 있으니까 빙. 중위도나 고위도 지방의 강수 중위도나 고위도는 추운 곳이지. 빙. 열대 지방에 비가 내리는 과정 병. 크고 작은 물방울들 부딪혀 병. 물방울의 증발한 수증기가 얼음알갱이가 달라붙어 점점 커지고 무거워지면 떨어진다. 병. 됐어요? 자, 64, 65쪽 선생님 135만 하라고 했는데 나머지 숙제입니다. 자, 1번 A의 실제 수증기량 10.6이지? B는 5.4, C도 5.4지? 그 다음에 2번 포화 수증기량은 현재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이니까 A는 10.6이지? B는 얼마? 7.6, C는 얼마 쭉 올라가니까 14.7 됐나요? 자, 그 다음에 3번 은결량 구한다. 자, A를 5도씨로 낮출 때 A의 현재 수증기량은 7.6인데 5도씨에는 최대 얼마씩 들어갈 수 있어? 5.4. 그러니까 7.6 빼기 5.4 하니까 2.2가 되겠지? 2번 1kg의 공기비를 5도씨로 낮춘다. B를 5도씨. 그럼 B의 현재 수증기량은 10.6인데 5도씨는 5.4밖에 안 들어가. 그러니까 10.6 빼기 5.4에서 5.2가 답이 되겠지? 자, 그 다음 65쪽 유제 5번 실제 수증기량이 가장 많다. 당연히 A지. 그 다음 A, B, C 등 실제 수증기량이 2와 같다. 실제 수 CD이지? 아니구나. CD. 2와 같은 공기 CD이지? CD가 같지? CD가 같다. 실제 수증기량은 그럼 어떻게 돼? A가 제일 많고 그 다음 B고 CD가 같다. CD가 제일 작지? 그 다음에 포화 수증기량이 가장 작다라는 말은 온도가 가장 작아야 되니까 C지? C의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야? 7.6. D의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야? 10.6. A, B의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가 된다? 14.7. 이해되고 있지요? 자, 5번 A, B, C, D 중 포화 수증기량이 이와 같은 공기는 A, B. 포화 수증기량을 비교해요. 포화 수증기량은 현재 온도와 관계 있으니까 A, B가 같고 D, C보다는 크다. D보다 크고 C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A, B, E, D, C 이렇게 되겠지. 큰 거부터. 나머지 숙제 됐어요? 자, 그 다음에 66쪽 구름에서의 발생원리 탐구회의 하도록 할게요. 자, 요 시험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야, 혹시 니네 그거 들어봤니? 비가 안 오면은 인공강우 들어보셨나요? 인공강우가 뭐야? 비가 안 오는 지역에 비가 내릴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사람이 관여해서 비가 내리게 하는데, 자, 하늘에 구름이 있다라는 말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야. 근데 걔네들이 뭉치지 못하는데 그 뭉치도록 인공강우할 때 어떻게 되냐면 비행기를 타고 그러니까
구름이 있어야지 비가 내리는 거야. 그래서 구름 위로 가서 드라이 아이스나 같은 응결핵, 그러니까 이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을 넣어 뿌려주면 거기에 물방울들이나 얼음알갱이들이 모여서 비가 내리게 하는 것이 인공가물 실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지금 막 어디 때는 비가 많이 오고 어떤 때는 비가 안 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것을 지금 각 나라별로 실험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66쪽 구름의 발생 원리. 구름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 단열 팽창이라고 얘기했지. 자, 그럼 간이기압장치 이렇게 했는데 얘 간이기압장치로 우리가 압력을 조절하는 것을 간이기압장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실험 과정 읽으면서 한번 볼게요. 구름의 생성 과정하고 생각해보면서 보시면 되는데, 자, 플라스틱 병에 물을 조금 넣고, 거기에 왜 물을 좀 넣을까? 1번, 제일 위에 1번. 플라스틱 병에 물을 왜 조금 넣을까? 왜 물을 조금 넣을까? 왜 물을 조금 넣을까? 수증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물을 조금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간이기압 장치가 달린 뚜껑 입구를 닫는다. 2번, 간이기압 장치를 여러 번 누르고 플라스틱 기온 내부의 변화를 관찰한다. 그럼 여러 번 눌렀다는 말은 내가 꽉 누르니까 공기를 싹 밀어주는 거니까 압력을 어떻게 돼? 크게 해주는 고기압이 되는 거야. 2번, 압력을 크게 해준다 이 말이야. 자, 그럼 뚜껑을 열었어. 압력을 크게 해주면 맑아져서 온도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단열 압축이야. 요게 얘기하면 단열 압축. 자, 그 다음에 3번, 뚜껑을 열어 내부의 공기를 팽창. 이거는 단열 팽창이야. 단열 팽창. 그럼 온도가 낮아지겠지. 그래서 온도가 26도씨에서 23도씨로 하강했어. 3번 보고 있나요? 그래서 내부 변화가 뿌옇게 흐려졌다. 응결되었다. 향연기를 넣었더니 더 많다. 이게 응결핵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향연기가 물방울들이 더 잘 모을 수 있게 돼서 더 뿌옇게 흐려지는 것을 향연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밑에 해석 정리 한번 볼게요. 간이기압 장치를 누를 때 이걸 뭐라고 한다? 압축이지. 단열 압축. 그럼 바로 오른쪽 뚜껑을 열 때는 단열 팽창. 그럼 기온은 단열 압축할 때는 기온은 상승. 그럼 제일 밑으로 와서 구름이 소멸된다. 거기다가 하나 써놔. 간이기압 장치 누를 때가 고기압이라고 쓰세요. 제일 위에 고기압 상태. 이제 압력 배울 건데 고기압. 그 다음에 뚜껑을 열 때 단열 팽창 온도화가 구름이 생성이지. 뚜껑을 열 때는 저기압을 형성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기압. 자, 그래서 2번 구름의 발생 과정.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면 단열 팽창하여 기온이 낮아지고, 이슬점에 도달하면 수증기가 응결하여 구름이 생성된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향연기의 역할은 수증기의 응결을 돕는 응결핵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확인 문제하고 67쪽, 68쪽, 69쪽, 70쪽까지 중요라고 되어 있는 거 있지? 중요라고 되어 있는 거 알지? 23, 26, 27 이렇게 중요 표시되어 있는 것만 하세요. 71쪽 서술형 문제는 하지 않겠습니다. 서술형 문제는 할까? 아니다. 객관식만 하세요. 70쪽까지 중요 문제 하세요. 그거 하고 기압다바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신 숙수 67쪽 1에 3, 4에 2, 7에 5. 그 다음에 9에 3번 50%, 11에 5번, 13에 2번, 15에 1번, 17에 5번, 18에 4번, 19에 3번, 22에 3번, 그 다음에 23에 3번, 26에 4번, 27에 3번. 질문? 19번 전에 혹시 있을까요? 19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은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공기가 상승하면 주변 기압이 낮아진다. 왜? 위로 갈수록 공기가
희박하니까. 그러면 부피가 어떻게 된다고? 팽창. 그때 팽창이 이번 단열 팽창이 되는 거야. 3번 상승하는 공기는 간호피하에서 포화 상태가 된다. 포화가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 구름이 생성돼. 이슬이 생겨야 될 거 아니야? 포화되면 이슬점이 생겨. 이슬점이 포화가 된 거니까. 그러니까 구름이 생성되는 게 포화가 된 거야. 그러니까 가가 아니라 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에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나노피에서 은결이 시작되어 구름이 만들어진다. 오, 그때 포화가 된 거야. 자, 다시 한번 보면은요. 자, 수증기 온도에 따라 수증기량 이렇게 돼서 포화됐지? 그럼 포화돼서 온도가 더 높아지면 이게 연결되면서 이 연결된 게 구름이 되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어느 기온의 공기 덩어리가 상승할 때 공기 덩어리의 수증기량이 많아질수록 나의 높이는 낮아진다. 구름이 생성되는 높이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낮아질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어떻게 돼? 이렇게 되니까 온도가 어떻게 돼? 온도가 더 높은 곳에서 생기잖아. 그러니까 우리 대륙권에서는 자 대륙권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지. 그럼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데 수증기량이 많으면 온도가 높아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열대 지방에는 수증기량이 많은 거야. 열대 지방은. 그러니까 온도 여기 기온 이렇게 해서 온도가 높은 곳에서 되는 거니까 온도가 높네? 그럼 온도가 높으면 높이가 더 낮아질 수밖에 없어. 이 얘기가 되는 거지. 그 대립권의 구조하고 연결시키면 이해되겠니? 또 질문? 질문 없을까요? 강민아 질문 없어? 채민아 질문 없어? 자, 그러면 71쪽까지 숙제로 할게요. 오케이? 71쪽까지 안 돼 있는 거 다 숙제입니다. 자, 72쪽 선생님 기압 얘기할게요. 기압, 대기압. 기압 봅시다. 기압. 자, 기압. 자, 기압이라는 뜻은 공기의 압력이라는 뜻이야. 공기 압력.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지? 대기압이라고 표현하지. 대기압.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 공기의 압력. 그럼 압력이라는 말은 이게 뭐야? 이 역자가 무슨 역자야? 힘 역자잖아. 힘. 선생님 그럼 공기가 힘이 작용하나요? 힘이 작용해. 어떤 대기압이 얼마만큼의 힘이 작용하냐면 우리 요즘 정수기는 직수형 정수기라고 해서 수도관을 바로 연결해서 거기에 이제 그 안에 물통이 비면 물이 저절로 차서 그걸 정수하는 거잖아. 근데 혹시 이런 정수기 맞나요? 물통 이렇게 꽂아가지고 콸 해가지고 물통 이렇게 꽂아가지고 닫으면 물통하는 거. 그 물통 굉장히 단단한 거 아시나요? 그 물통 굉장히 단단하거든. 자, 근데 그 물통 위에서 선생님이 아마 뛰면 찌그러질 텐데 아마 서윤이나 채민이 같은 여학생이 거기서 뛰어도 그게 찌그러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단단해. 그럼 선생님 힘으로 우악 해가지고 그 물통을 우그러뜨릴 수 있을까? 찌그러지지 않는다고. 웬만한 힘으로. 근데 자, 이 대기압으로 그걸 찌그러뜨릴 수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안에 입구가 있으면 진공청소기로 요 입구 해가지고 막은 다음에 푹 빨아들이잖아? 그럼 우르르 찌그러진다. 그만큼 대기압이 세다라는 뜻이야. 그게 찌그러질 정도야. 그러니까 우리도 풍선이 아니라 이렇게 비닐봉지인데 공기 빨아들이면 어떻게 돼? 후루룩 찌그러들지. 페트병 같은 거 빨아들이면 후루룩 찌그러들지. 그게 다 공기가 작용하는 힘, 대기압이 작용해서 찌그러드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선생님 센 힘으로 우리 몸을 누르고 있는데 우리 몸도 다 압력이 지금 대기압이 작용을 하고 있어. 그럼 대기압의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할까? 이 공기 분자들은 아주 불규칙한 직선 운동을 하면서 충돌했을 때 압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방향, 모든 방향으로 사방으로 다 압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평상시에 못 느낄까? 우리가 계속 호흡을 하면서 우리 몸속에 기체가 있으니까 우리 몸속의 기체가 외부로 밀어내는 힘하고 외부에서 내부로 이렇게 누르는 힘이 서로 어때? 똑같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평상시에 못 느끼는 거야. 그럼 만약에 자 우주에 갔어. 우주의 온도가 얼만큼인 줄 아시나요? 과학용어로 2.7켈빈이라고 하는데 그게 영하 270.3도씨, 영하 270도씨 정도 돼. 그럼 야 우리가 우주선상 타고 어디 뭐 예를 들어 화성에 딱 착륙을 했어. 근데 그때가 밤이었어. 그러니까 화성은 달도 마찬가지 낮과 밤의 기온차가 엄청 심하거든. 지구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진 않잖아. 왜? 대기 때문에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진 않은데 화성에는 대기가 거의 없어가지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해. 와 화성 왔어. 너무 기쁜 마음에 내가 우주복 안 입고 그냥 나갔어. 어떻게 될까요? 죽겠지. 그럼 어떻게 죽을까? 일단 화성에는 공기가 없으니까 숨을 못 쉬어서 죽을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온도가 낮으니까 얼어 죽겠지. 그 다음에 압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나는 원래 우주선 안에서 내 일기압만큼의 대기압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데 외부의 압력이 없으니까 내 몸이 눈 튀어나오고 막 부풀어 오르면서. 그럼 어느 게 빠를까? 숨 못 쉬어서 죽는 게 빠를까? 얼어 죽는 게 빠를까? 몸이 부풀어 올라서 몸이 터져 죽는 게 빠를까? 어느 게 빠를 것 같아? 몸이 터지는 게 빠를 것 같아? 숨 오래 참을 수 있나 봐. 숨 오래 참을 수 있으면 몸이 터질 거고 숨 오래 못 참으면 숨 막혀 죽을 거고. 얼어 죽는 거는 순간 영하 270도씨로 들어갔다고 쳐봐. 영하 270도씨의 냉동실에 만약에 들어갔다고 치면 한 10분 정도면 동사하나? 5분? 모르겠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대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자, 거기에 이 대기압을 측정했던 사람이 있는데 누가 측정했냐면 토리첼리라는 과학자가 처음으로 측정했는데 이 토리첼리가 뭘로 갖다 시험했냐면 자, 배웠던 거 써먹어야지. 우리 수은이 원소기호가 뭐야? HG. 수은 기둥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수은 기둥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자, 이 수은 기둥 1m 되는 것을 있는데 여기다가 수은을 이렇게 수은 기둥 1m 되는 것을 여기다 거꾸로 뒤집었더니 이렇게 요만큼 수은이 차서 멈춰서 여기 딱 멈췄어. 근데 요 높이가 얼마냐면 76cm의 수은 기둥이야. 그래서 요게 왜 멈췄을까? 여기 보세요. 왜 멈췄을까 보면 여기에서는 수은이 누르는 압력이 작용할 거고 외부에서는 어떻게 돼? 대기압이 누르는 압력이 작용할 거야. 그러면 얘가 멈춘 이유는 수은 기둥의 압력, P가 압력이야. 수은의 압력하고 대기 압력이 같아져서 멈춘 거야. 근데 이 수은 기둥이 얼마? 76cm가 됐을 때 멈췄어. 그래서 우리 대기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1기압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우리 천체를 영어로 뭐라고 하지? 천체? 어스트로노미라고 하나요? 어스트로노미? 그래서 얘를 1atm 그건 AU인데 1atm이 1기압이야? 그거 약자 알았는데? 1기압이 1atm 1기압이고 그럼 얘는 76cm의 수은기둥. 수은기둥이 76cm의 높이하고 똑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m를 밀리미터로 바꾸면 어떻게 돼? 760mm Hg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1013 MB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밀리바라고 합니다. 1013 밀리바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1013 헥토파스칼하고 똑같습니다. 헥토파스칼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올여름 뉴스 잘 들어보세요. 올여름 뉴스 헥토파스칼이라는 말이 꼭 나올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상 예보할 때 태풍이 올 때는 중심기압이 965 헥토파스칼이 대형 태풍, 중소형 태풍 해서 태풍의 기압을 할 때 헥토파스칼이라는 단어가
꼭 나올 겁니다. 한번 보세요. 자, 그럼 1013헥토파스칼이 1기압인데 965 되면 대기압의 기준 1기압보다 낮은, 그래서 우리가 태풍을 열대성 저기압이라고 합니다. 그럼 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1기압보다 낮으면 저기압인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나중에 선생님 다시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1기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토리첼리가 실험을 하는데 어떻게 갖고 실험을 했냐면, 그러면 이 수은 기둥을 아주 얇은 걸 갖다가 실험을 하고, 아니면 얘를 갖다가 이렇게 기울여서 실험을 하고, 아니면 아주 굵은 기둥을 갖다가 실험을 하더라도 높이는 전부 다 몇 cm가 된다? 76cm로 동일합니다. 이 수은 기둥의 굵기나 관계없이, 기울어져도 관계없이 전부 다 76cm로 동일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72쪽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 1기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기압의 변화. 높이 올라갈수록 급격히 낮아진다. 왜 공기의 압력이 낮아질까? 공기의 양이 줄어드니까. 왜 공기의 양이 줄어들어? 지구 중력 때문에 대부분의 공기들이, 기체들이 어디에 있다? 지표면 근처에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집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온도도 낮아지지? 온도도 낮아지듯이 기압도 낮아집니다. 자, 그럼 73쪽 한번 해보세요. 73쪽 하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1번 왼쪽에 공기의 단위 넓이에 작용하는 힘을 기압이라고 합니다. 기압은 모든 방향으로 동일하게 작용을 하고요. 기압의 측정은 토리첼리가 수은을 이용하여 최초로 측정했고요. 수은기둥이 누르는 압력은 수은기둥이 누르는 압력과 대기압,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 같다. 이렇게 돼. 자, 그 다음에 기압이 높으면 수은기둥의 높이가 높아진다. 기압이 높아지면 바깥쪽에서 막 누르니까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기압이 높아지면 이게 조금밖에 안 내려오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빈 공간은 진공 상태가 됩니다. 원래 수온이 꽉 찼는데 높이가 내려왔으니까 여기 있는 빈 공간은 진공 상태야. 아무 물질도 없는 진공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은기둥의 높이 76cm는 1기압이고 기압이 높이 올라갈수록 급격히 낮아진다. 자, 73쪽 기압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해서 유리컵을 종이로 덮고 거꾸로 짚어도 물이 쏟아지지 않는다. 자칫 잘못하면 물 쏟는다. 잘해야 됩니다. 이거 해보고 싶으면. 일상생활에서 사람이 기압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까닭은 사람의 몸속에서 외부의 기압과 같은 크기의 압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우주를 나가면 몸이 터져 죽는다 하고 있지. 2번 수은기둥이 내려오다가 멈추었을 때 수은기둥이 누르는 압력은 기압보다 같다. 멈췄다라는 말은 힘이 같으니까 멈춘 겁니다. 외부 대기압과 수은이 누르는 압력이 같다. 1기압일 때 수은기둥의 높이는 76cm, 밀리미터로 바꾸면 1cm가 10mm니까 760mm Hg가 되겠지. 3번 간은 공기로 채워져 있지 않다. 진공 상태에 아무 물질이 없습니다. 공기가 없습니다. 진공 상태입니다. 4번 굵기가 더 굵은 유리관을 사용해도 변화 없고 기울여도 변화 없고 물로 실험하면 더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물의 밀도가 수은보다 작아서 그래. 물의 밀도가 수은보다 작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3번 1기압은 76cm Hg, 760mm로 한다는 밀리미터 Hg, 1013 헥토파스칼. 그게 물기둥 약 10m. 그게 1013으로 환산한 겁니다. 공기 기둥은 1000km. 그러니까 대기권의 높이가 약 1000km지. 자, 그 다음에 4번 공기의 양은 지표면이 더 많고 공기 밀도는 지표면이 더 크고 기압은 지표면이 더 크고 수은기둥의 높이도 압력이 큰 지표면이 더 큽니다. 다 지표면이 크지. 위로 갈수록 공기가 희박하니까 생기는 현상이지. 5번 공기가 단위 넓이에 작용하는 힘을 기압 또는 대기압이라고 한다. 동그라미. 기압은 아래 방향이 아니라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X. 지표면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집니다. 공기의 양이 적어지니까. 그러니까 X. 측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기압이 달라진다. 그럼 봐봐. 자, 우리
바람이 불지. 바람이 분다는 얘기는 공기가 이동한다는 얘기야. 그럼 어떤 데는 공기의 양이 많고 어떤 데는 공기의 양이 적겠지. 공기의 양이 많은 데는 기압이 높은 거야. 그게 고기압이야. 공기의 양이 적은 데는 기압이 낮은 거야. 그게 저기압이야. 그러니까 항상 똑같을 수가 없고 측정과 시간에 따라서 기압은 계속 변한다. 왜? 공기는 기체 상태로 이동하니까요. 됐나요? 다음 시간에 고기압, 저기압 해서 바람, 공기의 이동, 전선 얘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